안녕하세요. 22세기 서울치과 조용석입니다. 조용석 김세용의 고민상담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고민상담소를 운영을 했고, 원래는 이제 그 11월에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그 원장님들의 고민이 아마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청이 있었고, 올해도 일단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술 쪽은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 보철 고민에 대해서 제 파트너인 김세용 원장님께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하고 김세용 원장님 1달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나누어서 고민 상담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2014년도에 45, 67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내원을 하셨고, 제거 후에 재식립하고 보철을 완료했는데, 그 뒤에 한참 뒤네요. 한참 뒤에 9년 후에 다시 임플란트 주위염이 확인이 되었고, 현재는 45번 임플란트만 제거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향후에 이 임플란트를 다시 심을지 아니면은 그냥 캔틸레버로 처리해서 할지에 대한 고민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치부 다수의 치아 연속적으로 결손이 되어 있을 때, 특히 5, 6, 7이 미싱일 때 어떤 형태의 보철을 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구치부죠. 5, 6, 7 미싱에서 그 치료 옵션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모든 임플란트를 심고 각각을 따로 크라운을 한 거고요. 가운데는 3 유닛 브릿지 2개만 심어서 그렇게 했고요. 아래쪽은 3개를 다 심고 스플린트를 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치 자 보시면은요, 2개만 심고 3 유닛 브릿지 한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면에서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개만 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 논문은 조금 오래된 내용, 보철물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변수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논문을 인용을 해서 어떤 분들은 2개만 심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조금 약합니다. 특히 3개를 연속해서 심으면은 가운데 임플란트가 페리 임플란트에 더 잘 생기더라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제 경험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3개를 심었을 때 가운데 임플란트 쪽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는 4개를 심었고 스플린트를 했는데 뒤쪽에 문제가 생겼죠. 가운데 임플란트는 괜찮고, 어쩌면은 각하치온도 부족하고 이렇게 오럴 하이진도 어려운 마지막 임플란트들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긴 걸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브릿지를 한다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2개만 심고 브릿지 했지만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이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연속해서 계속 많이 심으면은 간격을 잘못 심는다거나, 혹은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라든가 보철물의 형태를 잘못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임플란트 개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치부 3개가 결손이 되었을 때 하나씩 심고, 사실은 저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김세훈 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치부는 많은 힘이 저작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견디기 위한 충분한 양을, 개수를 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3개를 심게 되면은 우리가 보철물 양식을 이렇게 다 스플린트 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 임플란트는 독립해서 하게 되면은 메인테넌스도 쉽습니다. 많은 경우에 최전방의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사이에
컨택 오프닝이 생겨서 이 보철물을 수리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를 독립적으로 두게 되면은 수리가 매우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치료 비용의 상승, 혹은 뭐 아까 말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속적으로 심는다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잘 생긴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치료 비용의 상승이 항상 문제가 되죠. 환자가 비용을 줄이고자 할 때 부득이하게 우리가 두 개를 심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사실 추천하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환자의 사정이 그래서 뭐 두 개만 심어야 된다면은 안 하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택하지는 않고 플랜 B로 선택을 하고 있고, 이때는 임플란트를 가능하면은 둘 다 와이드 다이아미터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드 다이아미터를 하면은 4.5죠, 4.5. 4.5 직경 두 개를 심어주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캔틸레버는 어떨까요? 두 개의 임플란트를 부득이하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 개를 심고 전방 혹은 후방에 캔틸레버를 다르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역학적으로 불리하고, 특히 이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 지르코니아가 캔틸레버를 달았을 때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피합니다. 피하지만 간혹 이제 보철물이 끝나고 난 다음, 지금 방금 전 정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를 심었는데 하나가 망가졌다. 그런 경우에는 캔틸레버를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정례를 보여드리면은, 이 정례는 사실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제거가 되었고 저한테 수술을 부탁을 한 정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측 45번, 6번, 7번이 결손 상태이고 본이 많이 흡수가 되었죠. 5번 자리가 멘탈 프레임원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멘탈 프레임은 건드리지 않고 저기에 짧은 임플란트 7mm 심기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6번, 7번 자리는 7mm 정도는 심을만 합니다. 뭐 더 짧은 임플란트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4.5에 7mm 두 개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5번 자리는 피했습니다. 피했고, 그 뒤에 이제 3유닛 브릿지를 했는데 전방 부위가 캔틸레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정내 다행히도 한 7년 후에 본 모습인데, 지금도 잘 있습니다. 지금 잘 있는데 7년 후에 본 파노라마 상에서 매우 양호하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안 되고 어떤 역학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지만은 부득이하게 지금처럼 되었다면 한번 이렇게 해서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 심어야 되겠지만은 괜찮다면은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답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45를 판틱처럼 둔 상태에서 한번 지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쓰면 되고요. 혹시 자꾸 나사가 풀린다거나 혹은 세면이 워시아웃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은 여기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석, 김세용의 고민상담소 제2회 임플란트 보철 고민상담 시간입니다. 자, 제가 수술에 대한 걸 하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보철에 대한 고민을 상담 드리기 위해서 김세용 원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김세용 원장님은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이제 오스템 AIC에서 강의를 했고, 2016년도부터는 이 병원 22세기 서울치과병원에서 함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맡고 있고 김세용 원장님이 보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철에 관한 고민 역시 많죠. 하다 보면은 이러저러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뭐 훌륭한 보철 연자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우리 김세용 원장님 보철 파트의 일타 강사라서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답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김세용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덴탈빈의 김세용입니다. 그리고 22세기 서울치과병원에서요, 조용수 원장님과 함께 진료를 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그 외과 파트와 관련돼서 외과적인 고민 상담을 조용수 원장님이 진행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깐 그 보철과 관련된 그 고민 파트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돼서 올해는 한 5번 정도, 4번 정도인가요? 이런 시간을 보철과 관련된 고민 상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고에서 저를 이 자리에 쓰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보철과 관련된 고민 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뭐 간단한 질문도 있고 아주 복잡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선생님들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이 선생님들의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일단 치조골이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합니다. 가능하면 상악동 거상술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16, 17 자체는 치조골련 1에서 2mm 정도 깊게 식립되었으나 근심경사와 치조골 높이 차이 때문에 임플란트 간 치조골의 장기적 흡수가 우려되어 고민입니다. 자, 이것은 수술과 관련된 고민거리였죠. 수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고민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이제 보철과 관련된 것은 어떤 식의 보철 방법으로 이미 식립된 임플란트에 있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이제 보철 고민이셨는데요. 1번 항목, 즉 수술과 관련된 고민은 지난 시간 1회 때 우리 조용수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조용수 원장님께서 지금 20번 때 25번, 26번, 27번에 임플란트 식립하셨고 26, 7번은요. 리메이닝 임페리얼 월의 두께가 너무 얇아서 고정력을 얻어내기가 어려우니까 묻었죠. 그리고 고정력을 그 위쪽 상단 부위에서만 얻어낼 수밖에 없었고요. 이 케이스는 광범위한 골 이식을, 즉 상악동 이식술을 측방 접근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소프티슈의 두께가 만약에 두껍다, 상당히 두꺼워서 커프 길이를 3mm 이상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 깊이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세컨 서저리 할 때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25번은 노출된 상태고요. 26, 7번을 세컨 서저리 한 다음에, 자, 저희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보시면은 이 높이면에서 보면은 5mm를 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5mm가 어느 정도의 임플란트 깊이로 식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지금 5번, 6번, 7번 모두 다 깊이가 얕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6번, 7번은 5mm 하이트 힐링 어버트먼트가 거의 2mm 이상 노출된 걸 봐서 상당히 얕게 식립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컨 서저리는요, 단순하게 힐링 어버트먼트만을 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이유는 보철물 제약해서 환자에게 기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보철물이 구강 내에서 오랫동안 문제 없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임상가들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아마 조용수 원장님께서 수술과 관련된 고민 상담 시간에 언급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깊이 컨트롤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 하시죠. 아니, 골유착된 것을 어떻게 밀어넣을 수가 있어? 상악동 이식술에 한해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대부분의 이런 케이스들은 초심자분들은 골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잘 안 하세요. 고정력 얻어내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임플란트가 상악동에 빠져버리니까요. 그래서 광범위한 뼈 이식만 해놓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스테이지 서저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상악동 주변에 이식된 뼈가 아직 고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밀어 넣으면 올라가요. 즉 셀프 태핑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깊이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때 임플란트가 스피닝 되면 다른 임플란트 심으시면 돼요. 드릴링을 좀 더 해서 같은 임플란트 심으셔도 되고, 드릴링을 하기 싫으시면 내가 식립한 임플란트보다는 짧은 임플란트 심어 놓으시면 깊이 컨트롤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보철 과정에서 좀 더 이상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컨트롤 하다 보면 고정력 떨어질 수 있겠죠. 고정력 떨어지면요, 한두 달 또는 석 달 기다리시면 돼요. 자, 뎁스 컨트롤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깊이까지 집어넣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기다릴 수도 있고 두 달, 석 달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네, ISQ 밸류가 70 이상, 75 나오면 좋죠.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이게 일종의 스테이지 서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중간 과정 넘어가고 보철물 제약한 걸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임플란트 탑으로부터 변형까지 이 커프의 길이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커프 길이가 3mm 이상 확보되었다는 것과 컨케이브하게 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러한 보철물이 구강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다 만족됐을 때는 이변이 없는 한 이 보철물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딜리버리 후의 모습이고요. 엑스레이 모습이고 6개월 정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이 치근단 방사 사진을 보면은 임플란트 주변골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컨 서저리 당시에 내가 첫 번째 수술할 때 깊이 컨트롤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에요. 보철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밀어놓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17번의 깊이를 보면 16번에 비해서는 상당히 얕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밀어 넣어서 깊이 컨트롤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못하는 상황에 한해서는 보철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기본은 커프의 길이를 3mm 확보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7번의 마진은 수프라 마진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3mm를 확보했어요. 마진을 수프라로 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는 얕게 식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이올로지컬 위드스가 관여를 한다면 일정량의 뼈는 녹을 수가 있어요. 자, 딜리버리 직후의 모습이에요.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엑스레이 보시면 first 또는 second thread 정도까지 녹아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몸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즉 생물학적 폭경에 준해서 어느 정도 뼈는 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연조직층을 3mm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뼈를 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이것은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위 physiologic bone resorp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철물 때문에 이 상태가 병적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커프는 3mm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컨케이브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즉 주변의 보철물의 디자인이 오버 컨투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오버 컨투어 되어 있으면 그만큼 플락 컨트롤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고급수가 환자가 컨트롤 못하니까 병적으로 발전을 해서 주변골이 더 흡수가 일어나는 패솔로직 본 리저션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되겠죠. 네, SCRP, 즉 컨비션 타입 보철물 할 때 홀이 보철물 라인 앵글에 걸려도 만드시나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치부라든가 소고치 부위는 안 하는 경우가 낫죠. 라인 앵글이라 하면은 어딜까요? 메조디스탈 쪽일까요? 아니면 버클링괄 쪽일까요? 어쨌든 홀의 위치가 심리적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뚫지 않고요. 근데 대구치 부위는 약간 버칼적으로 나와도 홀을 뚫는 경우 있어요. 왜? 심리적이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유지관리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홀이 있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홀을 될 수 있는 한 뚫어주는데 심리적인 것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홀을 안 뚫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